저는 지금 광주시 도심 치평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광주는 새벽에 집중호우가 내렸다가 오전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었는데요. 조금 전부터 다시 강한 빗줄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3개 시군에 내려졌던 호우 경보는 주의보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광주와 나주, 담양, 곡성, 영암, 한평, 목포 등 전남 12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해남과 진도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곡성 옥과가 89.5mm로 가장 많고 광주 81.3, 곡성 81, 담양 공산 80, 한평 75.5 등입니다. 특히 오늘 아침 담양 동산에 시간당 47.5mm의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와 전남 담양의 산사태 경보가, 전남 광양과 구례, 장성과 곡성에는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산사태 위험지역 13개 마을 57가구가 대피한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에는 비 피해 신고가 30여 건 접수됐는데요. 오늘 아침 7시쯤 광주 빛고울대로 일부 구간에서 물이 차는 등 광주와 전남 도로 곳곳이 침수됐고요. 나무가 도로에 쓰러졌다는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국립공원과 하천 둔치 주차장 등은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많게는 150mm의 비가 예보된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전에는 빗줄기가 다소 약해졌다가 오후부터 밤까지 광주와 전남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KBS 뉴스 김민주입니다. 네, 전라북도에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곳에 따라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전주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승길 기자, 지금은 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전북에도 어제 저녁부터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빗줄기는 굵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나와 있는 전주 삼천의 수위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해에서 수증기를 머금은 비구름대가 유입되며 비는 내륙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전북 익산 함라가 136mm로 가장 많고 군산 131.1, 남원 99.9, 전주 58.8mm 등입니다. 현재 전북 순창과 아침 한때 시간당 50mm 넘는 비가 쏟아진 남원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됐고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 정읍, 부항, 고창, 임실, 무주, 진안, 장수, 완주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50에서 12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입니다. 전북 지역 비는 오늘 밤까지 주로 올 것으로 보입니다. 동서로 길고 좁은 정체전선의 이동에 따라 강수의 차이가 큰데요. 특히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전북 소방에는 나무가 쓰러졌다거나 배수를 도와달라는 요청 등 30여 건의 지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제부터 저수지 방류도 이뤄지는 가운데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어 하천 주변에 접근해선 안 되며 저지대 침수에 주의해야 합니다.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된 가운데 남원과 장수에는 산사태 주의보도 발효됐는데요. 남원시 보절면에선 산사태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비에 이어 장맛비가 이어지며 지반이 약한 곳은 토사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주 삼천에서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네, 그제 밤부터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올여름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곳곳에서 옹벽이 무너지고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장마 피해 현장을 최민영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옹벽이 무너지면서 콘크리트와 흙더미가 주차된 차들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차량 지붕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경기 양주시의 한 군인 숙소. 밤새 내린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주차장 옹벽과 담벼락이 무너져 차량 4대가 파손됐습니다. 큰 콘크리트 더미들이 쏟아진 탓에 하마터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아침에 나왔다가 출근하려고 저기 차 운전하려고 차 타다가 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경기 의정부의 한 반지하 주택. 빗물이 집 안으로 들이치는 걸 막아보려 입구에 흙포대도 쌓아봤지만
결국 밤새 내린 비에 집안 바닥과 벽이 흥건하게 젖어버렸습니다. 지난해 장마 때도 침수 피해를 입어 도배와 장판을 새로 했는데 올해 똑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 거주자는 망연자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차가 있어서 물 들어오더라고. 장마 때마다 매일 겪는 일이니까 이상한 거하고 마음이 없어요.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에선 지하 터널을 지나던 차량이 침수돼 60대 남성 1명이 고립됐다 구조됐고 일산시장 인근에서는 가로 10m, 세로 4m, 깊이 1.5m 크기의 땅꺼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강풍 피해도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경기 고양시에선 조선시대부터 자란 500년 넘은 느티나무가 부러졌고 경기 과천에선 주택 지붕 위로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강원도 영서 지역에도 10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요. 도로가 잠기고 빗길에 차량이 전복되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비닐하우스에 물이 차면서 농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조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 작업자들이 도로에 물을 빼는 작업에 한창입니다. 강한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도로가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한 70cm 정도 차 있었죠. 못 지나갔어요, 일이. 예, 그래갖고 우회시켰어요. 비닐하우스에 빗물이 20cm 가까이 차올랐습니다. 이제 막 익기 시작한 토마토가 잠길까봐 농민들은 가슴을 졸였습니다. 굴착기와 삽으로 직접 물기를 낸 뒤에야 가까스로 물을 빼냈습니다. 아유, 참담하죠. 그건 처음 나 당해본 일이라서, 야, 끝났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죠. 이렇게 밭에 물이 찬 적이 없었어요. 어제 하루 호우특보가 내려진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평소 이곳은 물이 거의 흐르지 않아서 산책로로 이용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장맛비가 시작되면서 뒤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춘천에선 빗길에 승용차가 전복돼 40대 운전자가 다쳤고 철원에선 아름드리 나무가 줄줄이 쓰러져 길을 막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어 빗줄기가 강해지면서 춘천댐이 올 들어 처음으로 수문을 개방해 초당 300톤을 방류하는 등 북한강 수계 댐들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주요 고갯길과 산사태 위험 지역에 중장비 400여 대를 배치해 낙석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 이 시각 호우특보가 내려진 전북 정읍 지역 보시면 도로에 빗물이 고여서 차들이 달릴 때마다 물길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좁고 긴 띠 형태의 비구름이 충청과 남부지방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도에 붉은색으로 칠해진 지역에서는 시간당 1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순창과 남원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호남과 충청권 남부, 영남 내륙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에서는 시간당 20에서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앞으로 호남 지방에는 150mm 이상, 영남 내륙에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또 강풍특보가 내려진 부산 등 일부 영남과 제주도에서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특보를 마치겠습니다.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 알려드립니다.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밤까지 계속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광주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민주 기자, 지금 비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광주시 도심 치평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광주는 1시간쯤 전부터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도로에도 빗물이 많이 고여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담양, 나주, 곡성, 영암, 한평, 목포 등 전남 12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해남과 진도는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은 곡성 옥과가 90mm로 가장 많고 광주 82.7, 담양 봉산 81, 한평 79, 영광 69.4mm 등입니다. 특히 오늘 아침 담양 봉산에 시간당 47.5mm의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북부에 내려졌던 산사태 경보는 해제됐고 담양과 영광, 광양, 구례, 장성, 곡성에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산사태 위험지역 14개 마을 55가구도 대피한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에는 비 피해 신고가 30여 건 접수됐는데요. 오늘 아침 7시쯤 광주 빅보일대로 일부 구간에 물이 차는 등 도로 곳곳이 침수됐고 전남 담양에서는 하천이 인근 논밭까지 범람해 배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국립공원과 하천 둔치 주차장 등은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미 100mm 가까운 비가 내린 데다가 많게는 100mm의 비가 더 예보된 만큼 비 피해 없도록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광주 전남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네, 전라북도에도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곳에 따라 내일 새벽까지 매우 강한 비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주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승길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전북에도 어제 저녁부터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빗줄기는 굵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나와 있는 전주 삼천의 수위도 조금씩 높아진 모습입니다. 서해에서 수증기를 머금은 비구름대가 유입되며 내륙에도 많은 비가 오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전북 익산 함라가 143mm로 가장 많고 군산 136.6, 남원 100.2, 전주 70.2mm 등입니다. 현재 전북 순창과 이른 아침 한때 시간당 50mm 넘는 비가 쏟아진 남원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됐고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 정읍, 부안, 고창, 임실, 무주, 진안, 장수, 완주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입니다. 전북 지역 비는 오늘 밤까지 주로 올 것으로 보입니다. 동서로 길고 좁은 정체전선의 이동에 따라 강수의 차이가 큰데요. 오늘 밤까지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북 수방에는 나무가 쓰러졌다거나 배수를 도와달라는 요청 등 30여 건의 지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저수지 방류도 이뤄지는 가운데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어 하천 주변에 접근해선 안 되며 저지대 침수에 주의해야 합니다.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된 가운데 남원과 장수, 고창엔 산사태 주의보도 발효됐는데요. 남원시 보절면에선 산사태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비에 이어 장맛비가 이어지며 지반이 약한 곳은 토사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주 삼천에서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네, 그제 밤부터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올여름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곳곳에서 옹벽이 무너지고 도로와 주택에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장마 피해 현장을 최민영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옹벽이 무너지면서 콘크리트와 흙더미가 주차된 차들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차량 지붕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경기 양주시의 한 군인 숙소. 밤새 내린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주차장 옹벽과 담벼락이 무너져 차량 4대가 파손됐습니다. 큰 콘크리트 더미들이 쏟아진 탓에 하마터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아침에 나왔다가 출근하려고 저기 차 운전하려고 차 타다가 봐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경기 의정부의 한 반지하 주택. 빗물이 집 안으로 들이치는 걸 막아보려 입구에 흙포대도 쌓아봤지만 결국 밤새 내린 비에 집안 바닥과 벽이 흥건하게 젖어버렸습니다.
지난해 장마 때도 침수 피해를 입어 도배와 장판을 새로 했는데 올해 똑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 거주자는 망연자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터가 있어서 물 들어오더라고. 장마 때마다 매일 겪는 일이니까 이사하는 거하고 마음이 없어요.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에선 지하 터널을 지나던 차량이 침수돼 60대 남성 1명이 고립됐다 구조됐고 일산시장 인근에서는 가로 10m, 세로 4m, 깊이 1.5m 크기의 땅꺼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강풍 피해도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경기 고양시에선 조선시대부터 자란 500년 넘은 느티나무가 부러졌고 경기 과천에선 주택 지붕 위로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네, 강원 영서 지역에도 10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요. 도로가 잠기고 빗길에 차량이 전복되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비닐하우스에 물이 차면서 농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조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 작업자들이 도로에 물을 빼는 작업에 한창입니다. 강한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도로가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한 70cm 정도 차 있었죠. 못 지나갔어요, 일이. 그래갖고 우회시켰어요. 비닐하우스에 빗물이 20cm 가까이 차올랐습니다. 이제 막 익기 시작한 토마토가 잠길까봐 농민들은 가슴을 졸였습니다. 굴착기와 삽으로 직접 물기를 낸 뒤에야 가까스로 물을 빼냈습니다. 아유, 참담하죠. 그건 처음 나 당해본 일이라서, 야, 끝났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죠. 이렇게 밭에 물이 찬 적이 없었어요. 어제 하루 호우특보가 내려진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평소 이곳은 물이 거의 흐르지 않아서 산책로로 이용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장맛비가 시작되면서 뒤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춘천에선 빗길에 승용차가 전복돼 40대 운전자가 다쳤고 철원에선 아름드리 나무가 줄줄이 쓰러져 길을 막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어 빗줄기가 강해지면서 춘천댐이 올 들어 처음으로 수문을 개방해 초당 300톤을 방류하는 등 북한강 수계 댐들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주요 고갯길과 산사태 위험 지역에 중장비 400여 대를 배치해 낙석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 오늘은 충청과 남부지방에서 강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도에 붉은색으로 칠해진 전북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권 남부와 호남, 영남 서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충청권 남부는 저녁까지,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충청권 남부와 남부지방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남부지방에는 최대 100mm 이상, 충청권 남부와 제주도에는 8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현재 부산과 울산 등 일부 영남과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특보를 마치겠습니다. 침수 피해 복구 시 가정 내 감전사고 예방 요령. 첫째, 침수 피해 복구 시 물에 젖지 않은 고무장화를 착용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둘째,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장갑, 플라스틱 자 등을 이용해 누전 차단기를 내립니다. 셋째, 물이 빠진 후 바로 누전 차단기를 올리지 않고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전기를 사용합니다. 넷째, 침수된 전기기기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AS 센터나 전기공사 등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사용합니다. KBS 뉴스 특보입니다. 장마 전선이 남하하면서 호남 지역에도 장맛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곳에 따라 내일 새벽까지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전주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안승길 기자. 네, 지금 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전북에도 어제 저녁부터 본격적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빗줄기는 굵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나와 있는 전주 삼천의 수위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해에서 수증기를 머금은 비구름대가 유입되며 비는 내륙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전북 익산 함라가 130mm로 가장 많고 군산 125, 남원 94.3, 전주 55mm 등입니다. 현재 전북 순창과 아침 한때 시간당 50mm 넘는 비가 쏟아진 남원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됐고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 정읍, 부안,
고창, 임실, 무주, 진안, 장수, 완주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50에서 12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입니다. 전북 지역 비는 오늘 밤까지 주로 올 것으로 보입니다. 동서로 길고 좁은 정체전선의 이동에 따라 강수의 차이가 큰데요. 특히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전북 소방에는 나무가 쓰러졌다거나 배수를 도와달라는 요청 등 30여 건의 지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제부터 저수지 방류도 이뤄지는 가운데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어 하천 주변에 접근해선 안 되며 저지대 침수에 주의해야 합니다.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된 가운데 남원과 장수에는 산사태 주의보도 발효되는데요. 지난 주말 비에 이어 장맛비가 이어지며 지반이 약한 곳은 토사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주 삼천에서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네, 오늘 아침 전남 일부 지역에 시간당 50mm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밤까지 강한 비 예보가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데요. 광주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민주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광주시 도심 치평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아침까지 많은 비가 내렸다가 지금은 잠시 세력이 약화된 모습입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걸쳐졌던 장마전선이 내려오면서 광주 전남에도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현재 광주와 전남 담양, 곡성, 한평에 호우 경보가, 나주, 구례, 장성, 화순, 영암, 무안, 영광, 목포, 신안에는 호우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해남과 진도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곡성 옥과가 83.5mm로 가장 많고 한평 79.5, 담양 동산 77.5, 광주 광산 75mm 등입니다. 특히 오늘 아침 담양 동산에 시간당 47.5mm의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강한 비에 피해 신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40분쯤 한평군 대동면에서 나무가 쓰러지는 등 광주와 전남 소방당국에 11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국립공원과 하천 들치 주차장 등은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많게는 150mm의 비가 예보된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전에는 빗줄기가 다소 약해졌다가 오후부터 밤까지 광주와 전남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네, 그제 밤부터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올여름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곳곳에서 옹벽이 무너지고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장마 피해 현장을 최민영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옹벽이 무너지면서 콘크리트와 흙더미가 주차된 차들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차량 지붕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경기 양주시의 한 군인 숙소. 밤새 내린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주차장 옹벽과 담벼락이 무너져 차량 4대가 파손됐습니다. 큰 콘크리트 더미들이 쏟아진 탓에 하마터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아침에 나왔다가 출근하려고 저기 차 운전하려고 차 타다가 가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경기 의정부의 한 반지하 주택. 빗물이 집 안으로 들이치는 걸 막아보려 입구에 흙포대도 쌓아봤지만 결국 밤새 내린 비에 집안 바닥과 벽이 흥건하게 젖어버렸습니다. 지난해 장마 때도 침수 피해를 입어 도배와 장판을 새로 했는데 올해 똑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 거주자는 망연자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차가 있어서 물 들어오더라고. 장마 때마다 매일 겪는 일이니까 이상한 거하고 마음이 없어요.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에선 지하 터널을 지나던 차량이 침수돼 60대 남성 1명이 고립됐다 구조됐고 일산시장 인근에서는 가로 10m, 세로 4m, 깊이 1.5m 크기의 땅꺼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강풍 피해도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경기 고양시에선 조선시대부터 자란 500년 넘은 느티나무가 부러졌고 경기 과천에선 주택 지붕 위로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네, 강원 지역도 영서 지방을 중심으로 10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요. 도로가 잠기고 빗길에 차량이 전복되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선 비닐하우스에 물이 차면서 농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조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 작업자들이 도로에 물을 빼는 작업에 한창입니다. 강한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도로가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한 70cm 정도 차 있었죠. 못 지나갔어요, 일이. 예, 그래갖고 우회시켰어요. 비닐하우스에 빗물이 20cm 가까이 차올랐습니다. 이제 막 익기 시작한 토마토가 잠길까봐 농민들은 가슴을 졸였습니다. 굴착기와 삽으로 직접 물기를 낸 뒤에야 가까스로 물을 빼냈습니다. 아유, 참담하죠. 그건 처음 나 당해본 일이라서, 야, 끝났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죠. 이렇게 밭에 물이 찬 적이 없었어요. 어제 하루 호우특보가 내려진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평소 이곳은 물이 거의 흐르지 않아서 산책로로 이용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장맛비가 시작되면서 뒤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춘천에선 빗길에 승용차가 전복돼 40대 운전자가 다쳤고 철원에선 아름드리 나무가 줄줄이 쓰러져 길을 막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어 빗줄기가 강해지면서 춘천댐이 올 들어 처음으로 수문을 개방해 초당 300톤을 방류하는 등 북한강 수계 댐들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주요 고갯길과 산사태 위험 지역에 중장비 400여 대를 배치해 낙석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 이 시각 호우특보가 내려진 경남 지방은 보시는 것처럼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비는 그쳤지만 오늘은 주로 남부지방에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좁고 긴 띠 형태의 비구름이 충청과 남부지방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에 붉은색으로 칠해진 호남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에서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와 곡성 등 일부 호남지방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호남과 충청권 남부, 영남 내륙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호남지방에서는 시간당 최대 50mm에, 영남과 충청권 남부에서는 시간당 최대 3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호남지방에는 최대 150mm 이상, 영남 내륙에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내려진 일부 영남과 제주도에서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전 24도, 광주 26도, 대구 27도로 서울 등 수도권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전국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특보를 마치겠습니다. 강풍, 이렇게 대비합시다. 강풍이 예보되면 집안의 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창문틀과 유리 사이 틈새에 테이프를 붙여 유리창을 단단히 고정해주세요. 강풍에 날아가기 쉬운 물건들은 안전하게 실내로 이동시키고 공사 현장에서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해 혹시 모를 사고를 막아주세요. 간판 등의 옥외 설치물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미리 점검하고 농촌, 해안 지역에서는 비닐하우스, 선박 등의 취약 부분을 사전에 보강해주세요. 강풍 발생 시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깨질 우려가 있는 유리창 근처를 피해 생활해주세요. 실외에 있을 경우 나무, 전신주, 담벼락 아래는 피하고 파도에 휩쓸릴 수 있는 해안도로나 바닷가 접근에 주의해주세요. 운전 중일 경우에는 반대편 차량에 주의하며 속도를 줄여 서행하고 고속도로에서는 즉시 가까운 휴게소로 대피해주세요. 강풍 시 지켜야 할 안전 행동 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